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자산시장은 선제적 대응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지난해 1월 이후 금년 한 6월까지를 보면 대부분 선제적 대응 능력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유명 유튜브 방송 채널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알려진 분들인데 대부분 2021년에는 연초에는 환율 하락, 그냥 원화가치 상승이죠. 또 6월까지만 하더라도 또 우리 코스피 지수 4천선, 그 다음에 금리는 뭐 얘기할 때마다 기준금리 얘기,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 지난해 대부분 또 상승 논리를 전개했죠. 뭐 알려진 분들 중에는 한 100명이 있다 하면 한 1명 정도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한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도 대부분 선제적 대응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유명 인사일수록 금년 초에 뭐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주가가 조금 내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 유튜브 전문가들의 한 90%거든요. 그리고 또 원래 6월에는 뭐 대부분이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요 근래에는 우리 뭐 제법 알려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난 6월에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당연하지요. 그 다음 지난해 그러면 뭐 12월 원래 1월에는 또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실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뭐 혹자들은 이해관계자니까 맨날 올라간다는 얘기만 한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6월에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누가 욕할 사람 없잖아요. 기준금리 내지는 물가를 6월 물가를 가지고요. 그런데 내려간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아니고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고의적인 것은 아닌데 일부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이에요. 그것이 지난 1년 반 동안만 있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투자 분석 팀장 할 때부터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다 뭐 스카이대 출신이고 더군다나 뭐 석사들도 많은데 근데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뭐 30년이 지나도 똑같다. 요 근래 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전화 인터뷰를 제가 지난주 목요일도 했고 뭐 그 앞주 목요일도 했고 다음 주 목요일도 예정이 돼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는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냐? 일본 같은 데는 해외 자산 투자가 많고 금융 자산이 많은데 우리는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다. 이유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거는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가지고 스카이대 교수는 물론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알려진 인사들까지 환율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 환율을 모르면 금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올인한다. 그동안에 정부가 금리를 낮추어 주니까 금리를 알 필요는 없었고 환율을 모르니까 투자할 만한 데는 부동산이다. 또 주식시장에도 앞에서 얘기한 처럼 뭐 지난 30년 동안 전문가가 없다 보니 그래서 부동산에 올인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이 금년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 부동산에 올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한국이 지난 5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2026년까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학 교수들도 그렇고 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본이제도 시대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종이화폐 시대인데, 그리고 변동환율 제도 시대에 고정환율 제도 시대에 그 환율 이론을 가져오고, 그리고 금리와 환율의 관계도 근본인 제도 시대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금리가 그동안 낮았으니까 안 틀린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조차도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돼 버렸죠. 최근에 이제 뭐 6월 중순 이후 주가 반등 얘기도 했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뭐 대응을 잘 못한 뭐 방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가는 올랐는데 돈 번 사람은 없다. 또 연초에는 주가는 내리는데 또 매도한 사람도 적다. 아주 몇몇 고수들만 대응에 실패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들 얘기를 믿고 투자를 한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본 다 까먹는 거 아니냐라는 뭐 분석이 가능하죠.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고. 근데 문제는 그런 방송 채널에 구독자가 많다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 재산을 까먹게 하는 그런 방송 채널에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또 지금쯤은 6월 중순에 또 뭐 예상에 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논리만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니까 상승 논리만 전개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6월 이분들의 능력을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상승할 때 상승한다는 논리는 이해관계자는 할 수 있죠. 그런데 6월에 그 반등 주장하면 누가 욕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해관계자면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6월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아닌 실력의 문제다. 제가 이제 뭐 다음 주 목요일에도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분하고도 지난번에 깊은 얘기를 했는데, 참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그분도 했어요. 그분도 아마 니케이 뭐 지수에 투자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매도 의견도 내었으니까 뭐 빠져나오리라고 보는데,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뭐 반성이라고 하면 반성이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손실을 뭐 복구해야 된다 하나요? 아니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진정한 이제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유환율연구소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노는데 이 분야가 어렵거든요. 사실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뭐 그림도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뭐 중국 경제만 하더라도 연초에 뭐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유도를 한 사람이 지난해 뭐 적지 않았죠. 그분들이 지금도 뭐 유명인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3월부터 중국 경제가 망가졌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 망가질 때 되면 가상자산 홍보하고, NFT 주식 망가질 때는 그 NFT 주식 홍보하고, 주가가 내릴 적에는 뭐 아까 초반에요, 또 매수 의견 내지는 가만히 있다가 한참 내리니까 주식 투자하지 말라 하고요.
그래놓고 1개월도 안 돼 가지고 한 20일도 안 돼 가지고 이제 투자해도 된다. 그러면 20일 전에 하고 20일 후 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홍모 교수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왜 실력자인지.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그 목적은 그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명 인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정도는 또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여러분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의 전문가인지는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 앞에서도 한두 번 얘기했는데 주가든 부동산이든 환율이든 뭐 가상자산이든 상승 또는 하락은 할 수 있고 또 그 전망에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그러니까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근거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근본이제도 시대가 아닌데 종이화폐제도 시대에 그 근본이제도 시대 이론을 가져온다든지,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더 중요한데 뭐 수출 실적을 가지고 온다든지,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진짜 망가지는 초기에는 쳐다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한참 망가지고 나니 중국 경제 문제다라고 한다든지, 그럼 자산시장에서는 실패하거든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율과 금리 관계를 모르는 뭐 경제학자들, 경제학 교수, 경제 전문가가 한 90%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분들이 자산시장 상호작용 관계 모르죠. 환율도 잘 모르고 환율과 금리 관계에 대한 이해도 지금 부족하고 당연히 자산가 결정 원리를 모르죠. 뿐만이 아니라 거래 대상 자산과 거래량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동등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래프를 가져 나와 가지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자산이냐, 그 부동산 거래량하고 또 부동산 가격, 주식 거래량과 그 다음에 주식 가격 향방을 얘기하는데 그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 가지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판단할 능력만이라도 갖춰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